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heart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얘기 드릴 그 주제는 종중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 분들은 종중 그러면 종중이 뭔지 잘 모르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PD님은 종중 아세요? 종중? 종중 모르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종중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 종중이라는 거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먼저 한번 제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보세요. 한번 네이버를 쳐보면 공동선조의 분묘의 보존, 제사의 이행, 그 다음에 종원 간의 친선, 구조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 가족단체를 말한다. 이게 종중이라는 건데 이 말 자체가 어려워. 공동선조의 분묘의 보존과 제사의 이행, 그 다음에 종원의 친선과 구조. 이게 지금 솔직히 꽃모라 그러잖아요. 꽃모? 꽃모 아세요? 꽃모? 꼰대를 이제 요즘 그 젊은 애들이 꽃모라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옛날에 얘기한 유교보이들.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이 꽃모들 이거 유교보이들이 하는 얘기들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직도 이런 종중에 대한 법적 분쟁이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민법에,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에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하나의 단체로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민사소송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이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는 게 종중과 같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단이라는 건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예요. 회사는 하나의 법인이잖아요. 법인이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있는데, 권리 능력이라는 게 뭔가 행위를 할 수 있고, 법무법인 도시화 사람도 그 하나의 법인이거든요. 근데 종중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단체성이 있어. 이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법인 이런 것처럼. 대신 법적인 어떤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게 또 어려운 부분이지만, 일단 회사랑은 좀 다르긴 한데, 뭔가 법적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체로서 인정해 준다는 뜻에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종중이 일단 일정 부분에 대한 능력은 갖고 있는 게 바로 종중이다. 제사 지내기 위한 단체라는 거예요. 하나의 조상 밑에서 쭉 선조를 모시는 가족 관계들 있잖아요. 인척들이 쭉 있으면 그 사람들을 다 모여가지고 하나에 같이 모여서 제사 지내고, 요즘 누가 제사 지내는 사람 많이 줄었지만 그렇게 있는 단체가 종중이고, 이거는 우리 어떤 사회에서, 그 다음에 우리 문화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조직이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됐느냐? 종중 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중 땅. 결국은 예전에 종중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려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종중 이름으로 땅을 여러 필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종중, 뭐 만약에 제가 전주이시라 그 견성군파라고 저희는 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견성군파에 이제 우리 그 종원들인데, 견성군을 우리는 모시는 이런 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파가 견성군파에서 땅을 사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 필지를 그냥, 왜냐하면 제사 지내야 되는데 누가 그 땅도 없는데 제사 지내겠어, 자손들이. 그러니까 땅에서 거기서 농사 짓고, 땅을 뭐 있고, 어느 경우에는 임대차를 주거나 해서 도지를 받아서 그걸로 땅을 관리하게 하면서 그 분묘를 지키고 또 그 일하는 사람들을 뒀던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가족들이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그렇게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한 어떤 분묘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 놓고 땅을 사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땅, 임야 같은 거 사놓고 제사도 모셔야 되려면, 그 분묘를 모셔야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서울 인근이 전부 다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엄청 올랐네. 특히 경기도의 지방이라든지 용인에 옛날에 원래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살아서 진천 죽어서 용인이라고. 용인이 그렇게 풍수지리가 좋은 데가 많으니까 묘를 많이 썼어요. 야산에다가. 분묘를. 근데 거기가 땅값이 엄청 올랐으니까, 그러면 갑자기 종중에 땅이 많아진 거잖아요. 분쟁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게 종중 이름으로 땅을 안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할아버지가 그 장자한테, 또 장자가 또 그 장자한테, 이런 식으로 그 이름으로 땅이, 종중의 재산이 물려 내려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마지막에 누군가가 그 땅을 자기가 다 가져버렸네.
그러면 그 할아버지에 관계된 친척들이 그 왜 네 땅이야? 이거 우리 저 종중 땅이지 내놔. 이런 소송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요즘에 같이 먹고 살기 힘들고 돈 벌기 힘든데 종중 재산이 한 명이 그거를 몇백억을 만약에 자기가 가져왔다. 그 옆에 있는 형제들이나 그 사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쟁들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고 한번 사실관계 이 사건 한번 실제 진행했던 사건이니까 보시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원고가 종중이에요. 그 다음에 피고는 저희 의뢰인이었던 종중원 중에 장손인 거야. 계속 내려온 장손이야. 근데 피고가 장손이었는데 이름이 땅이 누구 땅으로 돼 있었냐면 실제로 대부분이 이 피고 땅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종중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애매하지만 형태는 있었지만 땅 이름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종중 땅도 있었고 또 이 피고 땅으로 돼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랬는데 종중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지금 원고가 이거 우리 땅인데 왜 팔았어? 내 땅이야라고 이제 소송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땅을 돌려달라. 이미 근데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소송을 한 거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걸 그럼 줘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아마 아직까지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집안마다 그리고 종중이 그 다음에 또 가족의 선조가 땅을 좀 갖고 계신 집에서는 의외로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요. 그래서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된 거냐. 한번 사실관계를 지켜보면 A종중의 장손인 B가 2014년도에 사실 종친회를 그제서 만든 거예요. 한 8년 전에. 야, 우리 종친회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종친회 만들자.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본인이 돈도 많이 쓰고 장손이니까 재산도 많이 그 출연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가족들을 좀 모이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총회도 하고 가끔 뭐 밥도 먹자라고 하고 또 제사도 지내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나오셨는데 분명히 종중 땅은 따로 종중 명의로 된 땅도 있었고 본인 명의의 땅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른 그 회장이 올라오면서 이거 문제가 있다. 왜 저 양반이 이거 다 가져가시지? 이러면서 문제를 삼은 거거든요. 우리 양쪽이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다르죠. 그게 실체가 뭐냐에 따라서 그게 누구 땅이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그럼 종중이 억울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또 지금 현 회장 입장에서는 저런 배은망덕한 양반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오히려 종중 없던 종중을 지금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종친회도 만들어서 잘 해놨더니만 이제 나한테 거꾸로 그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한테 소송을 제기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원고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 사건 토지는 종중 땅이다. 근데 이걸 명의 신탁했다는 거거든. 명의를 신탁한 거예요. 종중 땅인데 지금 그 당시 우리 피고 명의로 회장이었죠. 그분 명의로 땅을 신탁해 놓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는 종중 땅이고 이름만 네 건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았으니까 그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쪽에서는 얘기가 뭐냐면 무슨 소리야 이거. 지금 회장이라고 하는 A 종중의 회장이라고 하는 C는 적법하게 선임된 사람도 아니야. 종중원들한테 다 물어서 회장된 것도 아니고 몇 명이 당신 회장 하시오라고 해서 회장된 사람이니까 당신은 회장 자격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종중이라는 데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 그 종회를 열어서 종중원으로부터 소송을 제기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수권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수권행위,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줄 숫자예요. 권한을 주는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 소송이 말이 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땅은 명신탁된 땅이 아니라 종중 땅은 달리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 소송이요. 그리고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정확하게.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다툼도 심하고 그리고 또 예전에 그 어르신들을 다 불러서 법정에서 증인신문도 했다고. 그분들 기억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지금 피고 그러니까 전 회장님께서 그분이 종친회면 안 된 거 맞죠? 그때 제사도 지내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종중 이름으로 하신 거냐? 아니면 개인 자격으로 만약에 제사도 지내고 했던 거냐? 장남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야.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아유, 정말 힘든 소송이었어요. 그리고 가족들 입장에서는 근데 너무 큰 타격이잖아요. 갑자기 가족들, 그러니까 먼 친척들이 소송을 하고 마치
그 물건을 훔쳐간 사람처럼, 그러니까 종중 땅을 뭐 횡령하거나 내지는 마음대로 사용한 사람처럼 범죄자 취급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분쟁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판결이 굉장히 힘들고 주장도 많이 한 사건이지만 보면 그 아까 제가 피고의 주장이 거의 다 받아들여졌어요. 임시총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중이 소송을 하려고 하면 종원 전체에 어떤 동의가, 수권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에서 대표를 뽑으려고 하면 종중원들에 대해서 다 통지하고 그분들이 다 실제로 모여서 다 나오진 않더라도 통지는 다 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선거를 해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투표를 해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작은 집단에서도. 대신 그게 어디까지, 그러면 어디 갔는지도 모를 정도까지 그 사람들한테 다 통지해야 되느냐?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족보를 실제로 편찬할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서 다 통지하고 그 사람한테 실제로 통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안 나온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그 결의해서 회장도 뽑아라. 그리고 규약도 만들어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종중 땅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그 어떤 단체로서 그 사단으로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몇 명이 모여서 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거 종중이 내가 회장이니까 우리 땅이요 라고 하면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보면 A종중이 임시총회를 열기 전에 족보에 기초해서 종원을 확정하거나 연락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서 종원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A종중의 회장이라고 하는 C는 회장이라고 볼 수 없다. 적법한 임시총회가 있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종원이, 그러니까 종중원은 남자만 됐었거든요. 성년 남자만 됐었는데 이제는 그 여자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한테도 다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나중에 보니까 거의 여자한테 통보를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된 거죠. 제대로 통제 안 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는 회장이 본인이 소송을, 종원을 또 다른 종원을 상대로 소송하면서 촌 전체 또 그 회원들의 뜻을 묻지 않고 이사회만 열어서 한 것도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는 부적법해서 각하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끊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게 명의신탁인지 아닌지 거기까지도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중 사건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아직도 종중 관련된 소송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 금액도 커요. 실제로 그 소송의 액수가. 이런 소송들이 그러면 시사점이 뭐냐? 결국 지금 종중이라고 하는 거 누군가의 소유가 있잖아요. 내 땅이 내 이름으로 돼 있다 그러면 그 권리 상태가 결국은 그 전에 몇십 년 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이 땅이 네 땅이 아니라 종중의 어떤 단체의 땅이야, 명의자의 땅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등기부등본에.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 그 사단의 그 재산이라는 거, 종중의 재산이라는 거를 더 뭔가 밝히려고 하면 더 정확하게 선출되어 있는 회장과 그 다음에 모든 종원들의 뜻을 물어서 만들어진 어떤 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서 소송도 해라.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함부로 당신 거라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뭐 내가 회장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종중 땅이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냐면 동창회를 했어요. 동창회를, 그 고등학교 동창회를 뭐 만약에 한 30년 만에 했는데 거기 동창회에 재산이 있었어. 이렇게 모아둔 돈이. 그거를 갖다가 갑자기 거기서 한 몇 명이 모여가지고 내가 회장이라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겠냐는 거야. 그거 안 된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분쟁이 생기면 더 엄격하게 봐요. 돈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짜 공평하게 그 일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종중에 대한 어떤 분쟁이 아직도 있고 이런 것이 종중이다라는 정도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뭐 만약에 너무 어려운 문제가 또 생기시면 그때는 또 저희 사무실 찾아오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